아트리얼 바이브레이션 같은 거 쓸 때 차트픽스 스코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엔티 에이전트를 쓸 때 사실 그 ASA나 클로피도그렐은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와파린을 쓴다고 했는데, 요새는 와파린보다는 노악, 아달리, 다비카트, 리바녹사반 같은 걸 쓰기도 하고, 그 페럭시몰 벤트리큘러 컨트릭시라든가 혹은 AV 디소션 같이 이런 것이 있으면서 이제 브레디카디아가 있을 때에도, 브레디카디아인데도 그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베타 브로커를 선제적으로 쓰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이제 RNT 톨다스 포인트를 거쳐가지고 벤트리클러 타키카디아 플러터 바이브레이션이 될 수 있으니까 혈압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리고 하트레이트가 더 떨어지는 걸 감수하면서도 베타 브로커를 예방적으로 쓰는 치료법이 이제 요새는 그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했지만 하트 페일리어라는 것이 되게 레프트 벤트리클이 이제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그 40% 이하인데 40%부터 49%까지의 익션 프랙셔를 갖다가 이제 하프 하트 페일리어에서 치료를 갖다가 레닌 엔지오텐신 얼스테 시스템을 억제하는 알스테리스터 브로커가 알스텐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짐 이네비터보다도 더 좋고, 그 여기도 이제 그 딜라테이션 됐기 때문에 타키카디아가 있으니까 베타 브로커라든가, 또 레프트 벤트리클의 엔드 시스톨 볼륨을 낮추는 이바바라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 시스톨릭을 강하게 시키는 그 디지탈리스 레프트 벤트리클의 엔드 디아스톨릭 볼륨을 커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딜라테이션 됐으니까 이제 스럼보시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는 거라든가, 혹은 또 이뇨제를 쓰는데 포타슘 떨어뜨리니까 스피롱톨 같은 것을 이렇게 1대1로 섞어서 쓰는 것도 좋겠고, 요새는 이제 당뇨가 있는 경우에 특히 키드니를 보호하고 그 하트를 보호하는 약제를 쓰는데, 키드니를 보호하는 약은 대개 이제 우리가 그 A계통, 그러니까 레닌, 알도스테론,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리셉터 브로커라고 했지만은, 그 외에도 요새 나오는 것이 이제 소듐 글루코스 코트랜스포터 2라고 해가지고 SGL2라고 해가지고 D2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쓰면은 그 소변으로다가 소듐과 글루코스가 빠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듐이 빠지니까 결국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글루코스가 빠지니까 당이 개선되면서 이 이뇨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 키드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트에 부담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는 거라고 했는데, 글루코스가 빠지니까 결국 그살 빼지는 약으로 쓰기도 하고 체중 감소되긴 된다. 그렇지만 당뇨가 없을 때 체중 감소하는 걸로 쓰게 되면 이것이 이제 그 비보험이 되는 것을 이제 주의해야 되고, 포시가라는 약 10ml를 하루에 한 번씩 준다든가, 뭐 자디앙이라든가 슈크렉 같은 것이 있는 것인데, 부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당이 소변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도 감염이 돼가지고 뭐 특히 곰팡이 같은 것이 잘 생기고, 또 혈압과 당이 같이 빠져버리니까 너무 혈압이 떨어진다든가 혹은 BST가 너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충해야 될 것이, 보통 그 협심증일 때 스테이블은 5분 이내고 그 언스테이블은 30분 이내고, 그다음에 뭐 스테미 같은 경우는 30분 이상인데, 우선 코로나리 아터리를 늘리기 위해서 디토골레신을 쓴다고 했는데, 그것이 심할 경우에 스테미 같은 것이 왔을 때는 대개 이제 요새는 니코란딘 같은 걸 니트레이트 합성 물질을 쓰기도 하고, 또 스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메타지딘 이런
이라든가 이거 성분으로 되어 있는 바스티날 MR 처방전 같은 걸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제 복습이지만은 이제 하트리트가 이제 정형하게 높아지면은 발발 떨기만 하니까 카디아웃가 떨어져가지고 혈압이 쭉 떨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트럴 스테노시스 있을 때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 같은 게 생길 때에는 하트레이트가 올라가면서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때 하트레이트를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이제 베타 브로커를 쓰게 되는데, SA노드, AV노드에서 강력하게 그 하트레이트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혈압도 떨어뜨리지만은 혈압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그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리는 가지고 카디오아웃을 개선해 가지고 오히려 혈압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다. 베타 브로커 대신에 이제 칼슘치널 브로커 같은 경우는 혈압을 많이 떨어뜨리는 것을 항상 주의는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베타 브로커나 칼슘치널 브로커를 써서는 안 되는 경우는, 이것이 SA노드, AV노드를 갖다 억제함으로써 반대쪽으로 이제 파가 많이 가면 WPW 같이 바이패스가 있는 경우로 많이 가기 때문에 리프렉터리 피리드가 좁아져 가지고 더 많이 이제 하트레이트가 이렇게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WPW의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베타 브로커나 칼슘치널 브로커 혹은 또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이 WPW에 있는 경우에 이제 금기인 베타 브로커라든가 이제 센트럴 칼슘치널 브로커라든가 혹은 리도케인 같은 클래스 1B 같은 것은 프랙터리 피어리드를 갖다 이렇게 더 줄여주니까, 짧게 해주니까 결국 하트레이트를 더 많게 해주니까 금기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혈압은 정상이고 하트레이트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페록시멀 슈퍼벤트리카드가 그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이제 파라를 갖다가 증대시킬 수 있는,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릴 수 있는 참 물수건 얼굴에 댄다든가 혹은 검은 케로티나스를 맞춰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베타 브로커라든가 칼슘치널 브로커를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이제 아데노신이라고 AV를 갖다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트리트먼트 초이스고, 세컨드가 이제 베타 브로커, 칼슘치널 브로커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하트레이트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는 경우는 특히 고혈압에 의한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TSH가 많은 그래비티 디지즈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되게 사이너스 타키카디아가 생기는데, 그때는 이제 더더욱더 편하게 베타 브로커나 칼슘치널 브로커를 쓸 수가 있는 것이다. 되게 갑자기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평소에 이제 이 고혈압된 환자였는데 130, 140이었다가 이때는 이제 레닌 엔지오텐 시스템이 이제 항진됐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갑자기 그보다도 더 2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 다시 이제 130으로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이제 키드니의 아드레날 글랜드의 메타, 그러니까 이제 오블롱 메듈라 쪽, 그러니까 수질 쪽에 이제 에피네프린이 나오는, 카테크람이 나오는 페오크로모사이토마 같은 것이 많아서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인데,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트레이트가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특히 바이패스가 아까 있던 WPW 같은 거라든가, 또 이것은 이제 QRS가 넓어지는 것이고, 좁은 것이 이제 페록시멀 슈퍼벤트릭 타키카디아, 그리고 이제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으로 인한 레피드 벤트리큘 리스판스 같은 경우에 있을 때 올라가고, 또 딜레이티드 카디오마이패시 같은 경우도 하트레이트가 많아진 경우가 있다. 이때는 대개 이제 우선적으로 베타 브로커라든가 칼슘치널 브로커를 쓰게 된다. 네, 같은 연장선상인데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론 같이
아드레날 그랜드 코르텍스에 이제 어떤 암이 있을 때에는 그 혈압이 오르고 이 포타슘은 떨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되기 때문에 그 피투리티 글랜드 포스트에서 ADH가 나오는 것처럼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물을 흡수하고 칼슘을 흡수하니까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고 그 대신 반대적으로 포타슘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포타슘이 떨어지면서 이뇨할 수 있는 것이 이뇨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고혈압일 때 되게 이뇨제를 쓰면은 혈압은 떨어지는데 포타슘은 더더욱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떨어진 포타슘을 그 1대1 투약을 해가지고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스포로녹탄을하고 그 라식스를 갖다가 1대1로 이렇게 교대로 주는 것도 좋겠고, 그러면 이제 떨어졌던 포타슘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스파이노옥트럴 같은 것은 이제 그 알데스테론 뭐 안타고니스트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타슘을 스페어링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A계통, 그러니까 엔도지닌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가 알도스테론시도포카도 역시 혈압을 떨어뜨리면서 포타슘을 스페어링한다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랄이 들리는 질환과 랄이 안 들리는 질환도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데, 그 레프트 하트 페일리어 인해 가지고 그 라이트 하트 페일리어까지 문제가 돼 가지고 몸이 이제 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오면서 이 렁 쪽에 엘빌리오 쪽에 그 컨저스션이 되기 때문에 엘빌리오 쪽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랄이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스트레스 인듀스드 카디오 마이오패시라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먹으면 말초도 수축하면서 동시에 중심성 코로나리 아터리도 이제 이렇게 수축되게 되는데, 그럼 말초 수축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중심에 이제 코로나리 아터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축되면은 이제 하트레이트가 떨어지니까 이제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동시에 그 펄모너리 쪽에도 그 줄어들면은 그 피가 엘블레 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압력이 해가지고 그때 란이 들게 된다. 근데 이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지속적으로 어떤 그 펄모너리에 그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가 이제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인데, 대개 이제 펄모너리의 캐필러리의 그 베슬이 이 두꺼워져가 점점 가늘어지게 되면 결국 그 펄모리로 가는 피가 작아지면서 펄모리 아터리 쪽은 커지고 펄모리 그 캐필러리는 가늘어지는 그런 현상.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센트로 페리페럴 디스크레판시 불일치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알블로 쪽에도 이 압력에 의한 것이 밀려오진 않는다. 피가 밀려오지 않으니까 랄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라이트 하트 페일리어처럼 그 SA 노드, AV 노드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그 코로나리 아터리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그 라이트 하트 페일리어가 오면은 이제 펄모리 쪽으로 피를 못 짜준다 한마디로. 물론 이제 슈페르베리언 피레오비나 갑을 해가지고 이제 에데마는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이제 랄이 안 생기게 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복습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그 EKG의 그 팔피테이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충해가지고 마감을 해야 될 것이다. 섹션별로 했던 것을 전부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